네, 생소하거나 잘 모르고 넘어가기 쉬운 시사 용어들을 알기 쉽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신박한 시사 사전 시간인데요. 자, 목요일 이 시간은 정치철학자 김만권 박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김만권입니다. 눈 내리는 아침인데 어떻게 오시는데 고생 안 하셨어요? 예, 오늘 아침에 그냥 일찍 나와서 지하철 타고 왔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예, 대중교통 이용 잘하셨어요. 예. 그다음에 7022님이 지금 문자 주셨는데 경부고속도로 이용해서 대전 톨게이트 내려서 대전 시내 들어왔는데 제설 작업이 하나도 안 돼 있다고. 대전시 뭐 하고 있냐고 이런 지금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빨리 제설 작업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자, 오늘 이야기해야 되는데 주제가 어떤 건가요? 네, 지난 1일에 이제 이낙연 대표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그렇죠. 예, 이후 당 안팎에서 사면 건의의 적절성을 두고 많은 논란이 일었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은 사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면. 예. 자, 그럼 이제 사면의 역사부터 살펴봐도 이게 꽤 거슬러 올라가는 이야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면에 관한 기원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기원전 1750년경 함무라비 법전에서부터 나온다고 합니다. 여기에 나와요? 예. 이 법전 129조에 아내가 다른 남자와 누워 있다 잡히면 그들을 함께 묶어 물속으로 던진다. 예. 단 남편이 아내를 용서하면 왕이 남자를 살려준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 예. 예, 이렇게 사면은 고대부터 존재했었는데요. 그럼 예. 잠깐만 여기서 이 사면은 확실하게 조건이 달려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남편이 용서하면 예, 그렇습니다. 예. 왕이 살려준다. 예, 왕이 살려준다. 오히려 차라리 심플하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이렇게 사면은 고대부터 존재했는데요. 네. 이게 중세 시대 이래로 유럽에서는 신의 자비를 표현하는 한 형식으로 사면이 행해졌습니다. 이 루이 14세 같은 경우엔 자기가 신의 은총을 받은 통치자이자 최고 재판관이기 때문에 사면권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 사람이 짐이 예. 국가됐던 그 예, 사람 그렇습니다. 맞죠? 네, 네. 예,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제 삼국 시대부터 사면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예, 삼국 사기를 보면 문무왕의 경우엔 삼국 통일을 이룬 것을 기념해서 669년 2월 21일에 교서를 내려서 사면을 단행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예, 교서를 내린 2월 21일 이전에 저지른 범죄를 다 사해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예, 고려 시대에도 이제 그 사면이 있었는데요. 왕의 즉위 뭐 같은 경사가 있거나 예. 왕이 아프거나 하는 흉사가 있어도 사면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게 너무 사면이 잦아서 정도전이 상을 주고 벌을 내리는 것은 하늘의 권한을 임금이 대신해서 시행하는 것이다. 임금이 사사로이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상소를 공양왕에게 올리기도 했습니다. 야, 전제군주 시절에도 이런 예. 상소가 올라갔다.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근데 이제 근대적 의미의 사면권은 어떻게 확립이 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근대적 사면권은 영국에서 유래한 제도입니다. 예. 1628년에 만들어진 권리청원에 처음으로 사면권이 법률로 명시되었습니다. 그리고 1689년에 출간된 이 로크의 통치론을 보면 예. 이런 사면권을 통치자의 재량을 규정하고 있는 대권이라는 곳에서 정당화시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대권. 예, 우리가 흔히 쓰는 그 대권입니까? 예, 이건 뭐냐면 법 밖에서 행정관들이 쓸 수 있는 권력 같은 걸 대권이라고 칭합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법률이 공동체에 유용한 모든 것을 예측할 수는 없고 법률이 결코 규정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네. 너무 엄격한 법 집행이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공공성과 공익에 따라 이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행정권을 가진 자에게 재량을 발휘할 여지를 주자. 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후 상당히 많은 국가에서 사면권이 근대적 제도로 자리를 잡았는데요. 네. 특히 로크의 영향을 엄청나게 많이 받은 미국의 경우에는 예. 대통령 사면권에 대한 제한이 거의 없어서 이 미국 대통령은 사면과 관련해서 막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며칠 안 남은 트럼프 네. 뭐 마구잡이를 지금 사면해주고 있다는 외신도 있었잖아요. 예, 뭐 심지어 셀프 사면 이야기도 나와서요. 자기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사면을 하겠다는 그러니까요. 이야기도 나와서. 근데 미국은 미국이고 예. 우리나라에서 사면의 법적 근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그 우리 헌법 제79조를 보면 사면에 대한 근거 규정이 나오는데요. 네. 헌법 79조 1항에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사면, 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그렇죠. 예, 그리고 3항에 사명, 감형,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사면뿐 아니라 감형, 복권도 명할 수 있는 이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구체적 내용을 법률로 정한다는 헌법 조항에 따라서 사면법도 제정이 되어서 운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면이 두 종류 있다는 거잖아요. 일반 사면 있고 특별 사면 있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사면은 두 가지인데요. 예. 우선 일반 사면은 사면을 할 수 있는 제외 종류를 정합니다. 예.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시행을 하고요. 예.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위해서 국회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됩니다. 네. 이게 실제 헌법 79조 2항에 일반 사면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일반 사면이 이렇게 이루어지면 사면법 5조에 따라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고 네. 형을 선고받지 아니한 사람들은 공소권이 상실이 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즉 일반 사면은 지정한 제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모두 사면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반면 특별 사면은 특정한 사람을 이렇게 지목합니다. 예, 특별 사면은 헌법에는 언급이 되어 있지 않고요. 사면법 제2조에 사면은 일반 사면과 특별 사면으로 구분한다 이렇게 규정함으로써 네. 그 법적 근거를 직접적으로 이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 예, 특별 사면은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이 되어서 사면 심사위원회를 꾸리고 특별 사면 적정성 심사를 우선적으로 해야 됩니다. 네. 그다음 법무부 장관이 이를 대통령에게 상신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특별 사면의 경우에는요 국회의 동의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대통령이 바로 할 수 있고요. 예. 특별 사면을 받게 되면 형의 집행이 면제됩니다. 이낙연 대표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건의하겠다고 했을 때 예. 바로 이 특별 사면을 건의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사면 이야기하면 일반 사면보다는 이제 특별 사면을 이야기하는 경우죠. 거의 대부분이라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예. 일반 사면은 차라리 국회의 동의를 거치는 절차가 있으니까. 예. 하지만 특별 사면은 그냥 대통령이 마음 먹으면 그냥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는 게 바로 이 대목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이게 헌법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음. 법적으로는 대통령의 사면권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네. 예, 특히 공정하지 못한 재판, 자의적으로 된 뭐 법 집행, 그리고 불완전한 입법 때문에 발생한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면권에 의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더불어서 범죄에 대한 법적 평가도 시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사면권의 역할이 있을 수 있기는 있는데요. 예. 예,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한 이유긴 한데 사회적 통합을 위한 고차원적인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 뭐 이런 명분들을 가지고 항상 명분을 그렇게 예, 되죠. 그렇습니다. 예, 사면권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예. 이낙연 대표가 또 사면을 건의한다고 했을 때 바로 이 사회적 통합을 위한 정치적 결단을 건의하겠다는 거였는데요. 예. 하지만 이런 사면권에 대한 그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무엇보다 사면권은 사법부의 판단을 사후적으로 변경하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기본적으로 사법권의 이제 판단을 뒤집어 놓는다는 점에서 이게 권력 분립의 원리와 충돌한다 이런 네. 비판이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사면권이 사실상 정치적 결단으로 법적 결정을 뒤집어 놓기 때문에 법치주의 그 자체와 충돌하고 있다. 그렇죠. 예, 이런 문제가 또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런 정치적 결단이 자의적 권한 행사, 정치적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이게 위험이 늘 존재한다는 점에서 사면권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예. 특히 우리 사면법 같은 경우에는 사면의 대상, 기준, 시기에 관한 실체적 요건, 제한에 대해서 별다른 규정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 권한이 남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언제나 존재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나마 2007년에 사면법이 개정되면서 한 차례 앞서 언급드린 사면심사위원회가 유일한 제어 기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뭐 논란의 대상에 대해서 사면이 뭐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여러 번 있었죠 아마.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게 특히 제 종류를 규정해서 이루어지는 일반 사면과 달리 예. 특별 사면의 경우에는 특정인을 이렇게 지목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이게 문제가 될 소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 기억에도 예.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예. 이명박 정부 때 이건희 삼성 회장에 대해서 딱 한 사람만을 위한 사면. 아, 예, 그죠? 예, 그때 그렇습니다. 무슨 올림픽 유치에 뭐 도움이 되는 이런 명분을 내세웠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예, 뭐 그거 말고도요. 또 이명박 전 대통령 그 시기에는 좀 뭐 해당 사항들 뭐 관련 특별 사면이 정말 남용된 경우입니다. 네. 이 이명박 대통령은요 임기 종료 바로 직전인 2013년 1월에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그리고 박희태 전 국회의장 등을 특별 사면을 하는데요. 아주 친한 분들이네요. 예, 예. 네. 이 두 사람이 이 전 대통령의 당선을 이끌어낸 6인의 멤버로 뭐 잘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당시 최시중 전 위원장은 이게 파이시티 사업의 인허가 청탁의 대가로 8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상태였고요. 네. 박이태 전 국회의장은 2008년 한나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 사건에 연루가 되어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 두 사람을 임기 종료 바로 직전에 다 사면을 해주고요. 이 두 사람뿐만 아니라 비리에 연루되어서 처벌받은 자기 측근들을 특별 사면으로 다 사면시켜서 이렇게 셀프 사면이라는 비난을 그러게요.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과거는 과거고 예. 이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사면권 남용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공약까지 내걸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난 대선 이전에 네. 당시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와
그리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여론조사에서 대선 후보 1, 2위를 달리고 있었는데요. 예. 이때 안철수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 사면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표가 야, 구속되자마자 돌아서서 사면 용서 이런 거 말이 나오는 거 말이 안 된다. 예, 굳이 박 전 대통령 개인으로 국한해서 말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대통령의 사면권은 국민의 뜻에 어긋나게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 네. 이렇게 말하면서 사면권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는 뜻을 확고히 밝혔습니다. 네. 실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그리고 배임, 횡령이라는 5대 중대 범죄자는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제 사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직접적인 계기는 이낙연 대표가 사면 건의를 하겠다라는 주장에서부터 비롯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내걸었던 명분이 통합이었거든요. 예, 이 그렇습니다. 통합 효과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뭐 이 질문은 좀 맥락마다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데요. 예. 이게 하지만 해외 사면권 사례를 보면 이 해외 주요국에선 사회통합이 부정부패 등으로 처벌받은 사람을 사면하는 이유로 쓰이는 건 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예, 예를 들어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특별 사면이 지난 65년가량 4번밖에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예, 그 이유도 잘못된 법 적용을 바로잡기 위해서였습니다. 예.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부정부패 공직자나 선거법 위반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면 대상에서 아예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반면 우리나라에선 사회통합을 이유로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이루어진 적이 있는데요. 그러게요. 예, 이 두 전직 대통령은 뭐 12.12 사태, 5.18 내란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전두환 무기, 노태우 징역 12년을 확정을 받았는데 네. 1년도 되지 않아서 김영삼 전 대통령 말기에 당시 김대중 대통령 당선인과 이제 협의하에 2명 모두를 사면을 했었습니다. 내란의 수괴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조선 시대로 치면 대역죄인인 거잖아요. 뭐 삼족이멸. 예. 네. 대역죄인 혹시 그 사면했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뭐 전 그런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네. 예, 이 사면이 우리 사회의 통합에 기여하고 있는가 이걸 이제 우선 봐야 되는데요. 네. 근데 최근의 사태를 보면 좀 의문이 많이 들긴 합니다. 예, 전두환 전 대통령은요 사면되어 출소하던 날부터 여러분은 감방에 가지 마십시오라는 뭐 농담을 던진 그런 기억도 납니다. 예, 뭐 지금까지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게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 대한 사면이 단기적으로 뭔가 사회적 통합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장기적으로는 권력 있는 자들은 법 질서를 파괴해도 풀려난다는 발상을 그러니까요. 예, 국민들에게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전파한다는 점에서 예, 저 개인적으로는 사면 제도에 뭐 특별 사면 제도에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네네. 예. 예,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절차상 굉장히 논란이 벌어질 것 같은데요. 이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의 절차와 효력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곳에 네. 탄핵 결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가 제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규정해 놓고 있어서 뭐 사면을 한다고 해도 그 예. 과정 속에서 상당히 많은 논란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어쨌든 이것도 상당히 중대한 문제인데 예. 우리 언론은 별로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요. 이 문제를. 예, 그렇습니다. 이게 결국은 탄핵 심판을 받아서 탄핵 심판을 뒤엎는 결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상당히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김만권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